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로 요동을 쳤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사실은 선진국 중에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닥스 추세를 좀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10월 한 12일, 13일 이렇게 최소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후에 이렇게 장이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그저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4% 폭락했어요. 중반 4% 넘게. 그래서 완전히 아래로 곤박지를 쳤는데, 우리 이제 중국은 이제 이때부터거든요. 10월 중반으로 넘어가는 때가, 얘가 이제 좀 내려오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때부터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정도의 강도는 덜합니다. 지금 독일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버티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도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는데, 가장 잘 선방하는 데가 저희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유럽장도 떨어지던 게 약간 진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끝났습니다. 닥스가 이제 플러스로 끝났고, 미국 그 3대 지수 모두 다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1% 넘게 S&P하고 그 나스닥은 올라갔고, 그런데 오늘은 장이 스타트 되면서 힘을 잘 못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장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계속 잘 버틸지가 상실 궁금합니다. 일단 그 대선이 임박해 있긴 한데, 어떤 보도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 대선 불복하고 뭐 소요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주제가 그거죠. 그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될 것이냐인데, 내년 초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하원 국회의원도 다 교체가 되고, 상원 일부, 하원 전체, 그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실제로 그 행정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까지 사실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기가 그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수면 위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짓누르는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또 특이한 점은, 어제 이제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긍정적인 이익을 발표하고 나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파란색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입니다. 이거 긍정 이슈로 이틀 전에 장중에는 떴다가 장 후반부에 다 빼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추세가 약하게 흐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이 긍정적이었는데 장중에는 급등했다가 장 후반말에 다 까먹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어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서 장중에는 올라갔다가 장 후반부에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그 초록색인데, 연두색 요건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그 이익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익을 잘 났는데, 그 가입 계정 수가 기대치만큼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감소된 게 아니고 기대치만큼 늘지 않았다고 해서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계정당 가입 그 금액을 올리면서 장중 살짝 밀어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추세적인 거기보다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가장 지금 선방을 잘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참, 아마존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보면 장중엔 떴다가 분홍색입니다. 장 후반부에 다 까먹고 있습니다. 가장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거든요. 보라색입니다. 급등했는데 얘는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투심이 약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도 긍정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을 다 짓누르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탄력을 받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단순히 이제 움직인다거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후반부에는 그걸 다 소멸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됐는데, 중요한 미국 경제지표는 그 GDP 성장률하고 3분기,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대치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습니다. 77만 기대였는데 지금은 75만 정도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줄어든 게 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상당히 둔화된 상태인데, 예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시면 새로 창출되는 그런 월간 그
신규 일자리 수가 뭐 100만대에서 66만 1000건으로 확 줄었던 걸 기억해 보면 일자리 창출 속도는 떨어지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GDP 성장률이 뭐 역사상 최고다, 뭐 33%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연율이고요. 이게 굉장한 착시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연율을 빼고 나서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여기 이제 파란색이 GDP 숫자고요. 빨간색은 전년 동월비 증감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두색은 전월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일 끝을 볼까요? 파란색 숫자를 읽어보면 이게 21조 1,500억 달러입니다. 요번 3분기에 GDP가. 그런데 작년 3분기에 GDP가 21조 5,4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 한 4천억 달러, 약간 안 되는 정도 수준만큼 GDP가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분기에도 21조 5,600억 달러로 실제로 여기보다 거의 한 4천억 달러 좀 안 되는 한 3,500억 달러 정도가 높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착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번에 증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건 연율로 그냥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속도가 계속 강화되는 강도가 계속 1년을 유지하면 저 정도의 성장률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저건 지금 현재에서는 분석의 의미가 전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를 먼저 볼까요? 빨간 거는 3분기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7% 줄었어요. 2분기 때 마이너스 8.48% 준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7% 거의 1.8% 가까이 줄었다는 거는 이게 아직 회복이 상당히 덜 돼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뭐 마이너스 9% 빠졌다가 9.46 빠졌다가 요번에 플러스 8.38로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빠르긴 한데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강제적으로 경제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끼 굶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밥을 한 끼 못 먹었거든요. 배가 잔뜩 고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경제가 재개되니까 예전에 못 먹었던 것까지 막 들이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배가 빵빵해졌어요. 이렇게 배부른데 다음번 끼니도 한 끼 굶고 대규모로 먹었던 그 끼니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잔뜩 억제하고 있다가 그걸 한 번에 분출을 했어요. 다음 분기에. 근데 그 규모를 또다시 분출할 거다? 이 기대감은 사실은 너무 높은 기대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4월, 그러니까 1분기면 1, 2, 3이죠. 4분기, 그러니까 2분기면 그 4, 5, 6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가 그 7, 8, 9잖아요. 그런데 4, 5, 6, 그 다음에 7, 8, 9 요 시기, 그러니까 7, 8 요 시기는 아직 저기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실업수당, 60달러에 대한 실업수당이 안 끝나고 계속 지급되던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8월 말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 4월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락다운돼서 일부를 못 쓰고 있다가 뒤에 3분기 가서 썼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서 3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4분기 간 시기가 언제냐 이제 11, 12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는 재난지원금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규모 실업자가 이제 주는 정도도 둔화된 상태고 그런 전체적인 요건을 보면 4분기 지표는 뻔히 안 좋을 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 3분기 GDP보다 낮은 성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더블딥 얘기가 나오겠죠. 계속 이런 현상이 후반부에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코로나는 극복돼서 내년에는 상황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해서 미래를 보고 계속 베팅을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해결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1년 뒤를 보고 베팅을 했고 지금도 1년 뒤를 보면 사실 별반 달라질 게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위축되니까 주식시장이 힘을 못 발휘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투심이
긍정적인 경제지표,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경제지표,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로 계속 올라오는 속도에 심취해서 향후에 일어날 일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게 현실화돼서 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하에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과도하게 오른 섹터에서 투심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ECDC에서 발표한 게 전체 인구 20만이 넘었던 이런 패턴에서 약간 주는 것 같더니 다시 머리를 들고 있어서 지금 잡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전국 봉쇄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보면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제 5만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4만 7천대로 올라갔어요. 봉쇄를 요 과정 중에 일정 부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전국 봉쇄로 간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확산 속도가 프랑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CDC 데이터를 보면 미국도 보시면 일정 수준 8만대를 넘어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8만대를 넘어갔어요. 7일 이동평균선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최근에 그 진단하는 숫자들, 검사 숫자들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보시면 이 확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다시 위로 급등하는 사태를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확진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꾸로지지, 이거 수그러들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확산세가 잡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추세를, 이 환자 추세로만 봐서. 그리고 최근 보면 이건 이제 covidtracking.com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 입원 환자 수, 1일간 입원 환자 수가 100대에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게 1000대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갑자기 툭 튀었죠. 이 1000대 자릿수가 하루 만에 막 바뀌어요. 이 속도 굉장히 빨라지면 이게 5만 9천 6만 가까이 가면, 지금도 이미 뭐 미국의 뭐 의료 체계가 포화 상태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막 5만 9천 막 이렇게 육박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11월 한 중반 정도 가면 이 속도가 붙으면 그 전에도 이게 5만 후반대까지 육박할 것 같습니다. 유럽 봉쇄가 계속 되고 있고 미국도 간간히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봉쇄가 너무 길어져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이제 calculatedriskblog.com에 나오는 그 데이터 중에서 이제 빈번도, 사람의 활동력이 얼마나 빈번하는가 보여주는 데이터를 가끔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항공 여행을 하는 사람의 여행객 그 숫자 처리 비율인데, 실제로는 요 정도 숫자고요. 과거에 대비해서는 이게 한 40%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항공 여행객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디너 그 레스토랑 예약하는 건데, 이 검은색 라인, 여기 보시는 검은색 라인이 그 미국 전체 통계인데, 보시면 상승하다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이거는 극장 그 티켓 판매율인데, 바닥에 붙어 있다가 극장 재개한 지가 늦게 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호텔 점유율은 과거 같으면 이렇게 출렁이는 시기에는 출렁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그리고 가솔린 사용률이 거의 과거 대비처럼 육박된 것 같은, 최근엔 그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 그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게 그 교통을 이용하는 정도도 과거 대비 이게 이제 5% 정도까지밖에 회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사 보여드린 것 중에 중고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나왔는데, 그 자동차를 세컨드나 서드 차를, 중고차를 사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이 자차 처리를 하게 이제 여러 개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신차를 구매할 때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싫은데 금액적인 여력은 안 되니까 차를 구매하는데 신차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중고차를 구매해서 쓴다는 얘기를 한번 보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가솔린 사용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물론 경제가 재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산업적,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의 가동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추세가 상승 국면에서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경제를 오픈한 상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솔린 사용량 이외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과거로 회귀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확연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최근에 새로이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이거 케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쪽에 데이터를 여기서 같이 잡아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주요 대도시의 그 오피스 점유율입니다. 잘 보시면 과거보에 반토막도 안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그 대도심의 그 점유율, 오피스 점유율이 급락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재택근무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을 떠나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주택 시장이, 변두리 주택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게 미국의 시장이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완전히 경제를 일정 수준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이 수면 위로 와서 실제로 밝혀지느냐라고 하는 게 내년도의 상황을 뻔히 볼 수 있도록, 잘못하면은 백신에 대한 효능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정말 못 미친다면, 예를 들면 그 실제로 접종했더니 항체 형성되는 율이 50%도 안 된다거나, 항체는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체를 유지하는 기간이 뭐 몇 달, 한 두세 달밖에 안 된다거나,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백신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와 같이 달려있는 상황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고배수를 계속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폭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받으면 말씀드렸던 뭐 S&P 500 지수로는 3,000선 정도, 그다음 우리나라 지수로는 2,000선 정도가 조정의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대선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어떤 통과,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파인비즈 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퍼 지수거든요. 퍼 지수가 여기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3배예요. 우리가 물건 제품 판매하는 이런 쪽에 이게 배수가 이게 말이 될까? 123배가. 그 포워드 퍼를 본다 하더라도 70배가 넘을 거예요. 포워드 퍼는 70배가 넘은 상태거든요. 이게 기술적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일종의 사실 유통업이잖아요. 아마존이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배수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게 2004년 이후에 아마존이 재도약하면서 급등세를 한번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옆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는 그냥 이렇게 18년도 19년도 옆으로 횡보를 보이다가, 잘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급등했거든요. 저는 과연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존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000의 아마존 주식을 사서 주당 $3,200, $3,400 이렇게 팔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 지나왔죠. 그러면 내가 3,200에서 $400의 아마존 주식을 사가지고 얘가 $4,500에 팔 수 있을까, 짧은 시간 안에.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과도한 언택트 주식 중에 과도하게 고배수를 친 그런 주식들은 상당히 접근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